박미영은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귀걸이를 바꿔 달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태준의 결혼식, 가슴 한켠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 정우가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미영의 눈가에 잠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영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죠. 정우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눈가의 주름, 든든한 어깨, 모든 것이 그립고 아팠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태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사진을 넣고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추스렸죠. 아들 앞에서는 슬픔보다 기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 됐다. 우리 아들, 오늘 정말 멋있네. 태준은 턱시도 차림으로 문간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정우를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미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릿했지만 오늘만큼은 슬픔을 보이지 않으리라 단단히 다짐했어요. 남편 정우가 실종된 지 15년,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미영은 매년 그의 생일과 추정기일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움을 견디는 방법이었죠. 어머니, 또 아버지 생각하세요? 태준이 살며시 다가와 미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들은 항상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어요. 미영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래. 마음속으로는 내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준과 예비 며느리 수진이 하객들을 맞이하는 동안 미영은 혼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행복한 얼굴들, 축하의 말들, 그리고 꽃으로 가득한 예식장.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했습니다. 문득 신부 측 가족석에 낯선 남자가 자리를 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분과는 달랐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지? 미영이 옆자리에 앉은 수진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 저분은 한재민 씨예요. 남편이 갑작스런 일로 참석을 못해서 오랜 지인인 재민 씨가 대신 와주셨어요. 수진이에게는 둘째 아버지 같은 분이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프로필이 보였을 때 너무나 익숙한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귀 뒤에 새점 모양의 점, 특유의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15년 전 사라진 정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생각이 폭죽처럼 터져나왔어요. 착각일까?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의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좀 긴장되어서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미영의 시선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매 움직임, 표정, 심지어 물을 마시는 방식까지 정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입가에 잡히는 주름,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지는 습관, 모든 것이 정우와 일치했어요. 미영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두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서약을 교환하고 반지를 끼우는 동안에도 미영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의 중요한 순간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연으로 이동하는 혼잡한 틈에 미영은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랐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15년간의 의문과 그리움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실례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정호 씨, 아니신가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 미영은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 깊고 따뜻한 눈동자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정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한재민입니다. 신부 아버님과 인연이 있어 대신 참석했어요. 죄송하지만 정우 씨라는 분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 말투, 심지어 당황할 때 이마에 잡히는 주름까지. 미영은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정우일지도 모른다고.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15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축하연이 한창인 홀에서 미영은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한재민이라는 남자를 향해 시선을 던졌죠. 그는 다른 하객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미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정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제스처, 같은 웃음소리, 같은 고개 각도까지.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가 미쳐가는 걸까? 미영은 자문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모든 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정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특히 귀 뒤의 세 점. 그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한 표식이었죠. 미영은 무심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의 사진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벗은 적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태준을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 한밤중에 흘린 눈물들, 그리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 결혼까지 한 아들. 그 긴 시간 동안 정우가 어딘가에 살아 있었다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미영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감회가 새롭네. 아들에게 아직 자신의 의심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확신도 없이 태준의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잠시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죠. 오늘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만약 저 남자가 정말 정우라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15년간의 기다림과 슬픔,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고 당일 경찰의 수색,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실종 추정 사망 신고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미영은 아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미영의 시선은 자꾸만 한재민을 찾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결심했어요. 반드시 한재민을 다시 만나 확인해야 한다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엉켰어요. 만약 정우가 아니라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정우가 맞다면 그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테니까요.
그가 막 떠나려는 순간 미영은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죠. 손끝까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만요. 미영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가 좀 실례되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한재민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우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15년 전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당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모든 감정을 담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미친 부탁인 줄 알지만 저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한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불쾌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미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볼 때 그의 눈에 스친 미묘한 감정, 순간적으로 변한 호흡, 그리고 미세하게 떨린 손가락까지. 그런 오해는 곤란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재민이고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의 단호한 거부에 미영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사진을 보는 한재민의 눈빛에서 무언가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움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치 알 수 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닮아서. 미영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직감은 그녀에게 계속 이야기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한재민은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미영이 다시 그를 붙잡았죠.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귀 뒤에 점. 세 개가 일렬로 있죠? 정우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뒷목까지 이어지는. 한재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귀 뒤를 만지더니 미영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고 그것은 미영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영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 정우가 맞는 걸까? 의심과 혼란이 미영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15년간의 그리움을 뒤로하고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미영은 용기를 내어 수진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문을 연 것은 수진의 어머니였죠.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영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미영은 거실에 앉아 차분히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모든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한재민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진의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수진의 아버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수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정우가 기억을 잃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한재민 씨는 어떻게 지내왔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죠. 수진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저희가 일자리를 소개해줬고 곧 자립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우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안도와 기쁨,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수진의 어머니가 남편과 눈빛을 교환한 후 대답했어요. 재민 씨에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도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파도처럼 출렁였어요. 15년간 남편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가 돌아왔다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영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정우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녀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태준이 태어난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했죠. 전화벨 소리에 미영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재민 씨가 만나겠다고 하네요. 내일 오후 2시, 시내 카페에서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꼭 가볼게요. 다음 날 미영은 카페에 일찍 도착했어요.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지만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재민이 들어왔을 때 미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앉으시겠어요? 미영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한재민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경계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결혼식에서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미영이 말문을 열었죠. 하지만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은 천천히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정우의 사진들을 한재민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태준이 5살 때예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신이, 아니, 제 남편이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었죠. 태준이 울지 않게 하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한재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사진을 응시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항상 까먹는데도 그날만큼은 꼭 꽃을 가져왔죠. 노란 장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한재민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만 DNA 검사만이라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한재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받겠습니다. 미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재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움츠러들자 멈췄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이해합니다.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연락처를 남겨드릴게요. 준비되시면 연락해 주세요. 한재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노란 장미.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재민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비가 오는 도로, 차에 치일 뻔했던 아이, 그리고 울부짖던 여자의 얼굴. 이미지들이 번쩍이며 그의 꿈을 관통했어요. 땀에 젖은 채 깨어난 재민은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그 꿈이군. 재민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이런 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이 악몽은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미영을 만난 후로는 꿈의 빈도가 잦아졌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재민은 침대 옆 서랍에서 미영이 보여준 사진을 꺼냈어요. 그녀가 복사본을 남겨주었던 겁니다. 달빛 아래에서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는 재민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진 속 정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일까?
재민은 자문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민은 10년 전 자신이 의식을 되찾았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죠. 의사들은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 진단했고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그를 도왔어요. 새 이름, 새 일자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렇게 한재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과거의 유령이 그를 찾아왔네요. 아침이 밝았을 때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고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그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편 미영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강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재민이 정말 정우가 아니라면, 또는 정우가 맞다면 그에게 어떤 혼란을 안겨주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미영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미영은 놀랐어요. 이른 아침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능할까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네, 물론이에요. 제가 병원을 예약할게요. 그날 오후 미영과 재민은 나란히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지만 둘 다 그것을 깨려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며 미영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동안 당신 남편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미영은 놀랐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죠. 정우는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영어를 가르쳤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특히 소설을 많이 읽었죠. 주말마다 우리를 데리고 등산을 갔어요. 재민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태준이는 많이 컸겠네요. 재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영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네, 이제 대학원생이에요.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재민의 눈가에도 이름 모를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러곤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머리가 아프네요. 자꾸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선명하진 않지만 재민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재민의 팔을 조심스레 잡아주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갑시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음을 둘 다 느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은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재민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의사를 기다렸죠. 박미영님, 한재민님? 의사가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의사는 차분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재민 씨의 DNA와 박미영 씨 아들의 DNA를 비교한 결과 미영과 재민은 숨을 죽이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어요. 부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99.9997%의 확률로 한재민 씨는 박태준 씨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그는 그녀의 남편이 맞았어요. 1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사실에 미영은 감정이 복받쳤지만 재민, 아니 정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두 사람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우였군요. 재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혼란스러웠어요.
미영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피하지 않았어요. 네, 당신이 정우예요. 내 남편이고 태준의 아버지죠. 하지만 저는 정우의 기억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재민이에요.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을게요.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재민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영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미영아, 미안해.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미영이 15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우리 태준이한테도 정말 미안해. 미영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기억이 돌아온 거야?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 당신의 얼굴, 목소리, 냄새, 손길, 기억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누군지 감당이 안 됐어요. 미영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정우의 품이었어요. 둘 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상실과 슬픔, 그리고 재회의 눈물. 며칠 후, 미영의 집 앞에 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스스로를 재민이라 부르며 혼란스러운 정체성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이 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했죠. 낯선 듯 익숙한 집 안으로 들어선 재민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책장에 꽂힌 책들, 그리고 피아노 위에 놓인 작은 장식품들까지 모든 것이 어렴풋이 기억 속에서 울려왔어요. 특히 피아노 위에 있는 오래된 메트로놈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재민이 메트로놈을 가리켰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가 첫 월급으로 사온 거예요. 피아노 배우던 태준이 박자를 잘 맞추게 해준다며. 재민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메트로놈을 만졌어요. 순간 머릿속에 기억이 번쩍였습니다. 어린 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자신이 옆에서 메트로놈을 맞추어주는 모습. 그 순간의 따스함과 행복감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죠. 기억나시나요? 미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파편처럼 기억이 돌아와요. 하지만 전체는 아직. 미영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가 좋으신가요? 커피, 블랙으로 마셨던 것 같아요. 재민이 대답했어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정우는 항상 블랙커피만 마셨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재민은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각 방마다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는 책을 읽던 기억, 거실에서는 가족과 함께 TV를 보던 기억, 그리고 태준의 방에서는 숙제를 도와주던 기억까지. 여기가 우리 방이었죠? 재민이 침실 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미영이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침실에 들어선 재민은 갑자기 강한 두통을 느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기억이 너무 많이 밀려와요. 재민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미영과의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태준의 탄생, 그리고 그 비 오던 날, 그날 비가 많이 왔죠.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날이요? 내가 사라진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서둘러 나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로에 아이가 뛰어들었어요.
차를 급하게 피했는데 미영은 숨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5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은 재민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차에서 끌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이 혼미해서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재민이었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사고 후부터 당신이 수진 부모님을 만나기까지.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 시간은 기억나지 않아요. 어쩌면 영원히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재민은 미영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예전의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재민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우라는 걸 알지만 아직은 재민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영은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식탁을 차리며 그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손님방에서 깨어나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다 전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우, 아니 재민.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미영과 재민은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15년 전의 일상이 신기하게 재현되는 듯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오늘 태준이에게 연락할까 해요. 미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준이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미영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이는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물어봤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재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어머니의 급한 연락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끝난 직후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집 문을 열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태준의 말이 멈췄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태준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분은 한재민 씨야. 결혼식에서 수진이 아버님 대신 오셨던 분.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재민이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잠시 앉을래?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재민과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미영이 차분히 말했어요. 한재민 씨는 내 아버지야. 정우 아버지가 맞아.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아, 미안해.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맞아. 하지만 1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 최근에서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태주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죠. 태준아. 미영이 걱정스레 불렀지만 이미 현관문이 닫힌 뒤였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이해해요. 미영은 재민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듯이. 태주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재민은 이미 떠난 후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태준이 미영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영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해해.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야.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맞나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 결과는 확실해. 아버지가 맞아.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혼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만나고 싶어요. 다시.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주말 미영의 집에서 조촐한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민과 태준이 제대로 만나는 첫 자리였어요. 수진도 함께였죠. 미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정우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15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간을 맞추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예쁜 원피스 차림의 수진은 왠지 모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은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얘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함께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소박하지만 가족 모두가 처음 모이는 자리니까. 수진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항상 어머님 눈에 슬픔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저도 기뻐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을 씻으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어요. 오늘은 눈물 흘릴 날이 아니라 웃음 지을 날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재민이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문을 열자 재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노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의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죠. 들어오세요. 미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노란 장미를 보며 가슴 한켠이 저릿했어요. 정우만이 알았던 취향이었으니까요. 이걸 들고 오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재민이 꽃다발을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이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꽃집에 달려가던 모습, 생일 선물로 노란 장미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재민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쳤어요. 이상하게 그 장면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태준의 5번째 생일이었어요. 케이크 위에 장미꽃을 올려달라고 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흐르는 듯 했어요. 거실에는 이미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들어서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15년 만에 마주 선 순간이었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낯선 사람이기도 한. 안녕, 태준아. 재민이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잠시 말없이 재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을지 미영은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재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연못가에서 종이배를 띄우던 작은 아이의 모습,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 재민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태준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뒤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쳐서 정말 미안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에서 널 봤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 축복해주고 싶었다. 진심으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말에 재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5년간 미영이 겪었을 고통, 아들을 혼자 키우며 느꼈을 외로움과 고단함.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갔어요. 태주는 자신의 대학원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고 재민은 관심 있게 들었죠. 지금 교육심리학 논문을 쓰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관심이 많아서 태준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민은 갑자기 태준의 말을 끊었어요. 고등학교 때 너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대학에서 방향을 바꿨구나. 순간 모두가 놀란 얼굴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정우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으니까요. 그게 재민도 자신이 한 말에 당황한 듯 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마치 내가 수학 문제를 풀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 미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준이는 정말 수학을 좋아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수학 올림피아드에도 나갔었죠.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수진이 수줍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려던 게 있어요. 모두가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태준과 눈빛을 교환한 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2달째예요. 순간 미영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오, 수진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우도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기뻤습니다. 태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모든 게 건강하대요. 재민은 갑자기 정지된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강렬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모습, 의사가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벅찬 기쁨. 태준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재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수진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살려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깊고 따뜻한 미영이 15년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미영은 그 변화를 느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말투,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네요. 수진이 재민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할아버지, 생각도 못했네요. 이상하게도 갑자기 아기 이름을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태준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일주일 내내 고민했었죠. 미영아. 미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재민이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것도 예전 정우가 부르던 그 특유의 억양으로. 맞아요. 하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지은 이름이었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되는군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쁨, 그리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까지. 미영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상처 입은 가족이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생명이 그들 사이에 희망이 되어 싹트는 순간. 창밖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태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재민은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보자. 재민이 대답했어요. 아직 정우로서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기억해가고 있어. 가끔은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해. 누가 진짜 나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희와 함께할 때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더 선명해진다는 거야.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채워나가자. 미영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새 생명은 그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네요. 미영이 행복한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정우의 손길 그대로였죠. 따뜻하고 단단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익숙하게. 돌아왔어, 미영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정우의 모든 기억이 깃든 듯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약속할게. 태준과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올 이 가정에 마침내 오랜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